안녕하세요. 정신분석 객들입니다. 컨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컨버그가 자신의 견해, 공감을 강조한 자신의 견해가 잘못 오해될 수 있다면서 잘못된 견해들을 이렇게 수정해주는 그런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버그 굉장히 정서적으로 심한 정신병리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퇴행한 환자들에게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감적이고 지지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자신의 견해가 오해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러면서 자신은 공감과 함께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우리 상담하는 현장에서 공감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오신 분들한테서는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한 그분들의 그 잘못된 부분, 병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해석해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 컨버거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공감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 자신의 생각하는 이런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데 자, 공감 굉장히 중요하다고 컨버거도 얘기합니다. 좋은 그런 상담가를 만나서 분석가를 만나서 지지받고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경험들 안아주는 경험을 통해서 이 좋은 그 상담가를 이 사람들은 내재화하겠죠. 이러면서 이런 내재화를 통해서 좋은 어머니 유아 관계에서 유리한 모든 그런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상담가를 통해서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이 내조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 안에 좋은 엄마, 좋은 아이 이미지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감이 다시 새로워지겠죠. 자기를 공고화하고 또 자아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동일시 과정이 이렇게 공감의 과정 속에서 상담가가 해주는 그 공감과 지지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내조화시키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공감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담자가 분석가하고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 오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내재화되는 과정은 초기에 이미 비교적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졌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항상성이 이미 성취되어진 사람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해석의 효과하고는 대조적으로 정신분석의 어떤 기법의 일반적인 효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 이것들을 강조를 하고요. 자, 근데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상담가의 그런 공감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내재화되면서 자신의 자기감이 이렇게 공고하게 되는 건 이건 아주 정신분석의 그런 효과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전이가 심하게 전이에서 심한 퇴행이 일어나는 그런 특정한 환자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란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안아주는 분석가의 그런 기능에 대해서 위니캇이 이렇게 잘 안아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공감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위니캇의 해석을 그 의도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컨버거 선생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우리 당연히 안아주고 있지만 근데 이런 안아주기 과정 전에 먼저 환자의 양가 감정에서 강한 양가 감정이 올라오죠. 이게 전이로 표출되어질 때 이 태생적인 갈등이 충분히 분석된 경우에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거기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위니카스의 이야기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만이 아니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전이에서 심한 퇴행이 일어난 사람들 무조건 안아만 주는 게 아니다. 위니카 또 안아주기 이전에 먼저 전이로 심하게 퇴행되어졌을 때 이 퇴행적인 갈등들이 충분히 분석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런 다음에 안아줌으로 이렇게 상담을 이루어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준적인 정신분석 과정에서 분석가의 동감과 직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한 자아 강도, 그러니까 잘 조직화된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성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건데, 근데 퇴행을 보이는 환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오르기 퇴행이 좀 더 심하게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석보다 치료자의 공감적인 현존이 더 중요하고 치료자의 모성적 기능을 동일시하는 환자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치료자가 잘 안아줘야 된다. 이런 공감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오해라는 겁니다.
좀 더 심한 퇴행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무조건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는 조금 오해라는 얘기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컴버거가 얘기하는 거는 공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해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컴버거가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분석가의 편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모든 정신분석 사례에서 필수적인 선행 요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퇴행이 심한 수준의 환자에서 분석가는 환자의 핵심적인 주관적인 경험, 그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그 초기에 경험했던 대상관계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관적인 경험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환자가 자기 안에 포용할 수 없어서 해리시키거나 투사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해석 작업의 선행 요건이지 해석의 대체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만 해주어서는 공감만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내면에 깊숙한 것들 무의식 깊은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이 분리되고 분열시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내는 것에서는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것을 더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 해석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그건 상담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해주고 있습니다. 재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환자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방어하거나 해리되거나 억압된 자료가 임상에서 상담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몇 가지 표현되어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억압되어 환자의 자유현상이나 전이에서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 억압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번갈아가며 의식되는 서로 상반되는 자아 상태에서 나타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어떤 데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어떤 데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아주 착한 아이 같이 굴던 사람이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분석가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번갈아 나타나거든요. 자기 자신도 왜 자아 상태가 이렇게 됐는지 공격적인 자아의 상태, 아주 착하고 순응하는 자아, 죄책감이 많은 자아의 상태, 요것들이 전이에서 분석가와의 경험 속에서 번갈아 나타나는데 본인도 자신의 이런 이중인격적인 면이 왜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분석을 해야 그 사람의 내면을 더욱더 깊이 공감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행동화에서 표현되는 양식, 행동화, 액팅아웃 막 한다는 겁니다. 분석가의 광고에서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며 바깥에 자기 가정에서 분노를 폭발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화에서 표현되는 양식으로 자신의 억압되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본질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경우가 낯선 정서적 분위기가 이렇게 창조되는데, 자, 이거는 본인도 몰라요.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분석 시간에 정서적인 상황 전체에 대한 분석가의 공감적인 인식을 통해서만 분석가의 레이더망을 통해서만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면에 깊은 그런 억압된 분열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 전이에서 올라오는 이 방식 이런 것들은 모성적 기능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분석적 공감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해야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안아주는 공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것.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때 더 깊은 치료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분석적 공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 힘들었어 지지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상담가들한테서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내면 깊은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이 분석적 공감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석 상황에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무의식적인 심리 내적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분석가가 지닌 능력의 일부가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료 아줌마들도 공감은 잘 합니다. 공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감 너무 중요하고 우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상담가들은 그것에 뛰어넘어서 분석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전문가적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컴버그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